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최근에 양자 주식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왜 떨어졌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아이온큐 최신 동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하나에 떠오르고 있는 왜 지금 양자 섹터가 이렇게 과열됐는가에 대한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음모론은 가능성일 뿐이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저께 같은 경우는 FOMC 이후에 굉장히 매파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25년, 26년 금리 전망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고금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금리 전망이 상향이 된 이유는 물가가 높고 느리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정책을 반영한 결과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양자 섹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온큐가 좀 14%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리게티는 한 4% 정도, 그리고 퀀텀 컴퓨팅은 오히려 나사 계약에 또 집중하면서 53% 정도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공매도 기관의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런 리서치라는 공매도 기관이 뭐라고 했냐, 소형주 양자 주식들은 거품 속에 있다. 근데 QUBT, 퀀텀 컴퓨팅이 가장 우스꽝스럽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이 회사의 R&D 지출은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아이온큐는 지난 분기에 3,300만 달러, 리게티는 1,200만 달러를 썼는데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뭐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퀀텀 컴퓨팅은 200만 달러밖에 쓰지 못했다. 그래서 고성능 양자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R&D 비용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불과 한 달 전에 2불 50센트에 주식을 공모해서 발행해서 판매했는데 지금 주가가 최신 주가를 보면은 15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정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퀀텀 컴퓨팅을 비난을 했는데 얘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나사 계약 나왔으니까 어때 그냥 사자 하고 올라가 버렸고, 오히려 리게티랑 아이온큐가 떨어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 회사가 리게티를 또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11일에. 그래서 구글의 양자적 성공에 기반해서 리게티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마치 틱톡에서 활동하는 기타리스트가 다음 테일러 스위프트가 될 거라고 믿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구글이 그 윌로우칩 발표를 하면서 올랐는데 이때 리게티가 싸니까, 근데 같은 초전도체 방식이죠. 그래서 리게티를 사람들이 사면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게티는 불과 2주 전에 2달러에 주식을 공모해서 매도했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4배죠. 그래서 굉장히 급등했다. 근데 양자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도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응원자이자 뭐 대주주에 속하게 되는 라일리조차 목표가를 4달러에 주고 있다. 근데 지금 8불이라는 거는 1달러는 쌌기 때문에 흥미로웠지만 지금은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게티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온큐 공격은 아직 안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로 어젯밤에 미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는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너무 강력하게 나왔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그리고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머스크와 트럼프 차기 정권의 핵심 1인자와 2인자가 강한 비난을 함으로써 정부 셧다운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자 섹터는 아이온큐만 버텼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무너졌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0%, 퀀텀 컴퓨팅은 마이너스 41%. 제가 이래서 퀀텀 컴퓨팅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기업들은 기대감으로 끝없이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이온큐만 그나마 매출을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버텨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는 37불, 퀀텀 컴퓨팅은 40% 급락을 했으나 여전히 15불이라는 굉장히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아이온큐만 보합권,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다른 테마주들인 항공우주 쪽, 언유주얼 머신, 조비, 아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8월 초, 8월 5일 저점이었던 아이온큐 주가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보면은 퀀텀 컴퓨팅은 여전히 2300% 올랐고요. 리게티가 840%, 디웨이브는 640%, 아이온큐는 500% 오르면서 여전히 과열 구간에 있지만, 이게 많이 올랐다는 애들은 그만큼 더 많이 빠져서 결국엔 아이온큐 수익률에 수렴을 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요. 공부해 보시고 잘 아는 기업에 기업 전문가가 돼서 장기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장가 대비 보면은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언제 상장이 됐고 얼마 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일단 3대 양자주로 보는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를 보면은 아이온큐는 상장가 10불 대비 278% 오른 상태,
리게티는 마이너스 23%, D웨이브는 마이너스 34%로 아직은 아이온큐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고 신규 목표주가 세팅이 나왔는데 보시면 두 건이 있었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15불 정도에서 37불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조셉 무어라는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여전히 중립 등급을 주고 있긴 합니다. 이게 16일에 나왔고 18일에는 DA 데이비슨이라는 금융기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를 50불로 제시하고 매수 등급을 줬습니다. 굉장히 좋게 줬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기존 컴퓨팅 한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양자 컴퓨팅 급성장에 발맞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순수 양자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첨단 분야에서 리더십을 감안할 때 매수 등급을 주고 50불로 제시하겠다. 이온 트랩 기술은 경쟁 기술 대비 더 높은 신뢰성, 정확성, 확장성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IBM과 구글 등 경쟁사의 아키텍처는 불일치 문제, 큐비트 생애가 짧다는 거, 그리고 짧은 작동 수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아이온큐의 접근법은 안정적인 원자 특성을 활용해서 더 높은 정확도, 더 긴 성능 지속 시간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온큐 측의 주장과 또 제가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이유를 그쪽 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평가를 줬다는 거죠. 50불이라는 거는. 자, 근데 여기서 음모론이 또 하나 슬금슬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성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또 요거 들으시고 이거 진짠가요? 팔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음모론이고요.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12월 20일 기준으로 아이온큐, 컨티뉴엄, 리게티, D웨이브 여기에 퀀텀 컴퓨팅까지 23년 1분기부터 최근 24년 3분기까지 매출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적 매출을 보면은 아이온큐가 제일 많죠. 5,300만 불, 컨티뉴엄이 3,100만 불, 리게티가 2,000만 불 정도 되고 D웨이브가 1,500만 불, 그리고 퀀텀 컴퓨팅은 70만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10억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매출이 적죠. 과거 4분기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봤더니 아이온큐가 지금 218배고요. 리게티가 150배, D웨이브가 167배를 형성하고 있고 퀀텀 컴퓨팅은 4,400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퀀텀 컴퓨팅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컨티뉴엄이 지금 100억 불 사이즈로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400배 가까운 PSR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양자 섹터가 과열이 되더니 지금 아이온큐 200배, 리게티 D웨이브 150배 이렇게 되면서 380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해보면 컨티뉴엄은 미국 대기업인 허니웰의 양자 솔루션 사업부, 이제 양자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이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퀀텀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체가 합병하면서 2021년에 탄생을 했고요. 허니웰이 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건데 아이온큐가 21년 10월, 리게티가 22년 3월, D웨이브가 22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증시가 고점을 찍던 때였죠. 근데 사실 이 둘은 실패를 했죠.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증시의 조정 등으로 인해서 아이온큐는 대박 상장을 하면서 수천억, 제 기억으로는 7천억인가 8천억을 확보를 했는데 리게티나 D웨이브 상장은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해서 처음 시작부터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상장하는 시점이 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은 계속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1불 밑에까지 떨어졌던 거고요. 아이온큐는 그때 돈을 잘 확보했고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약 5,500억 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리게티나 D웨이브는 이미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주식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컨티뉴엄도 사실 이때 상장을 준비했는데 이걸 보고 미룬 겁니다. 자, 근데 7월 달에 무슨 소식이 나왔나? 100억 불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 느리면 내년 중반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올해 1월에 3억 불 규모의 마지막 민간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JP 모건 체이스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IPO 전 마지막 민간 자금 조달이었고 이때 밸류에이션이 50억 불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밸류에이션을 2배로 늘렸다는 거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PSR이 100억 불로 상장을 하면 384배로 과거에는 이 숫자가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자 섹터가 과열이 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아이온큐가 220배 가까이,
리기티 150, D-Wave 170, 퀀텀 컴퓨팅은 무려 4,400배로 이상하지 않은 숫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된 생각은 현재 양자 섹터의 과열은 정말로 이 대중들이 양자에 관심을 갖게 돼서 올라간 건가? 아니면은 JP 모건 체이스와 같은 월가의 큰 손들이 주도를 해서 컨티뉴엄 상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컨티뉴엄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다른 회사들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이랬죠.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자파타 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파타가 굉장히 좋은 뉴스들 내면서 우리가 최고다, 우리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매출을 내지 못하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하고 상장 폐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매출이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투자할 만한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월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아이온큐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이온큐가 큐 컨트롤이라는 양자 최적화 일을 하는 곳과 엑센추어와 함께 양자 컴퓨팅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0만 개의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하고 기존 벤치마크에 비해 3배 높은 성공률을 달성했다. 근데 이거 역시 시연 단계이니까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로 기존 암호 체계를 돌파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이온큐 전무와 20개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RSA 2048이라는 암호 체계를 언제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12월 19일에 아이온큐의 제품 응용 부분 전무인 아리엘 브라운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센트릭스라는 양자 컴퓨팅 AI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스퀘어웍스라는 여기 CEO가 지금 아이온큐 이사로 재직하고 있죠. 웬디 토마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여기가 델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무슨 자료를 내놨냐? 지금 온라인 상거래나 정부 또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암호 알고리즘이 RSI 2048로 큰 숫자를 인수분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기반한 암호 체계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를 해독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독이 되게 되면은 글로벌 보안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이 양자 컴퓨터로부터 내성을 갖춘 기술 투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일례로 24년 3월에 애플이 이 양자 내성 기술을 문자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국가들이 지금 수집해놓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해독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양자 컴퓨터가 보안 위협뿐만 아니라 혁신의 기회도 준다. 뭐 고급 위협 탐지, 보안 프로토콜 최적화, AI 기반 위협 예측, 코드 취약점 탐지 수정, 네트워크 취약점 스캐닝, 인증 방어, 랜섬웨어 방지 및 대응 등,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해킹도 할 수 있지만 해킹을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보안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사이버 보안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이기도 하다. 즉 양자 컴퓨터 중요하니까 너네도 투자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언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격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봤더니 대체로 2030년에서 2040년 사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뭐 구글, 딜로이트, 맥킨지, NIST 등등. 그래서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뉴스위크라는 곳에서 이 선정하는 엑셀런스 1000 인덱스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뛰어난 1000대 기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전반에서 재무적 성공을 거둔 회사이자 윤리적 관행, 사회적 책임, 글로벌 지속 가능성, 균형 있게 결합한 가장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기업을 인정하는 목록인데 여기에 아이온큐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25,000개 중에 5,200개를 뽑았고 여기서 1,000개를 선정했는데 아이온큐는 선정된 기업 중에서도 상위 25%의 랭크가 됐고 상장한 지 3년 만에 이룬 놀라운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제프맨 CEO는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이 뉴스위크의 글로벌 편집장은 이 엑셀런스 1000 인덱스는 전략적 성장을 윤리,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헌신과 균형을 이루는 기업들을 기립니다. 그래서 이번 인정은 아이온큐가 이룬 뛰어난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을 했냐? 엔비디아의 쿠다큐 하이브리드 컴퓨팅과 함께 고급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고 양자 운영체계, 하이브리드 서비스 제품,
출시하기도 했고 유럽 최초의 양자 컴퓨터 혁신센터를 퀀텀 바젤에 설립을 했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현장에 아이온큐 이온 트랩을 전시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성과들이 이루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실체가 있고 잘 성장하는 양자 기업이 아닐까, 선도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 최근에 매파적인 FOMC 미래 금리 전망 상향으로 인해서 증시는 또 한 번 이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됐고요. 그 흐름에 따라 테마주들의 급락이 나타나게 됐는데 현재 양자 기업들의 PSR이 못해도 150배 이상으로 컨티뉴엄은 384배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초.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월가에서 양자 주식들을 끌어올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는 거죠. 기억해 봐야 될 게 양자 주식의 급등은 월가 출신 인물들이 주요 언론에 나타내서 나 아이온큐 샀다. 나 양자 주식 샀다. 뭐 이런 매수 추천을 하면서 과열이 시작됐다는 거를 기억을 해보면 제 말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조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컨티뉴엄도 자파타처럼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장하더라도 지켜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대중들이 지금 키움증권에서 양자 ETF까지 출시되면서 양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밥 먹다가 옆에 사람이 아이온큐 투자해야 된다, 리게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삼촌이 아이온큐 투자하고 있는데 뭐 가을바람을 안다고 했더니 뭐 연락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한 과열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라면 지금 타이밍에 뭐 일시불로 수백만 원 큰 돈을 한 번에 양자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주식이 최근에 급락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아이온큐 최신 동향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 떨어졌는지 현재 양자 섹터 과열 음모론이 있는데 이게 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가능성이고 추측이니까 이걸 기반으로 팔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